그렇게 위험한 운전이나 이런 거 좀 즐기기도 하거든. 약간 너랑 비슷한 것 같아. 나랑 비슷해? 내가 하나 사회적인 갑자기 약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왜 그런지 궁금해. 어떤 상황에서 저러는지. 약간 특정 소리에 민감한 거 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거 같은데, 저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약간 저런 소리에 되게 예민해져서 맞는 거 같네. 목소리 억양도 좀 특이하고 그런 거 보면은 원래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은 대화가 힘든가? 사회성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눈 마주침도 좀 어렵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잘 알기가 어렵고. 보사님 휴게실 아, 빨리요. 보호사님이구나, 김수현 씨가. 보호사 직업이 무슨 직업이야? 정신과 보호병동 내에서 내 이제 것까지 다 뭐 먹어버렸어. 치료진이나 또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 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인가 보다, 뭔가. 저런 경우는 누가 보호해야 되니까 보호사가 저런 일도 하는 거야? 저렇게 말로써 일단은 얘기도 하시고, 저렇게 해서 참 좋겠는데. 환자 잘 제압이나 먹을 수 컨트롤이 있거든. 안 되면 좀 물리적인 힘을 좀 동원하기도 하지. 좋아하면 식이장애가 있으시네. 폭식하고 그걸 바로 토하고, 폭식하고 토하고 손가락 넣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 트라우마는 남편이 좀 마른 모델이랑 바람을 펴서 그런 것 같네. 근데 뭐 식이장애도 있지만 저 김수현 씨를 남편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예 진짜 현실적인 판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보호사가 저렇게 환자한테 많은 일이 많아. 어우, 흔하죠, 아주. 마찬가지. 저런 거 막 외워가지고 따라하고 계속 같은 거 보는 게 뭔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그리고 관심사가 좀 되게 특정한 곳에 제한되어 있는 게, 뭐 물론 반복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영역의 기억력이 굉장히 높아져서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선 저렇지. 계속 짬뽕만 좋아해. 거기 특징이 되시. 그럴 수 있죠. 제한된 관심사만 있어서 같은 것만 먹는다거나, 이제 병원에서도 자기가 특정 자리에만 앉아야지 좀 안정감을 느끼고, 그 자리 아니면은 뭐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 자리에 아니면 뭘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 상태 만 35세 84년생. 84년생이면 창윤이 형이랑 나이가 똑같네. 대신 사인 받아준다는 거구나. 내가 좋아, 고문형이 좋아. 이제 자기 원하는 거에 딱 되면 이젠 또 다시 원래 하던 일 집중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고마워 여보세요?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되잖아. 고마워, 이따 봐 이러는데, 이제 저분들은 뭐 못돼서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성이 진짜 결여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못 느낀. 아까도 뭐 이렇게 그 벽에 뭐 웃는 짜증 뭐 이런 거 붙여놓은 것처럼 그것도 계속 훈련을 해서 저 사람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웃고 있구나, 이런 걸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알아야 돼, 이게. 병원에서 장비를 쓰고 있어. 그러게, 병원은 금연구역인데. 이거 덧대인데 달라는 게 아니고. 그때가 뭐지? 마지막 담배 마지막. 아직 천천인데 그래, 이거 마지막이니까 못 끄세요, 준다고. 얼른. 혹시 우리과에 온 외래 환자분인가 뭐 아 자기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몰랐어요도 아니고 그냥 금연인 거 알면서도 그냥 저기서 그냥 대놓고 핀 거 같네. 아까 그 꼬마네, 그 뭐 알프라졸람 한꺼번에 먹었던. 알프라졸람이 무슨 약이야? 알프라졸람이 항불안제 계통의 약물인데 한꺼번에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당연하죠. 잊고 응. 죽을 수도 있어. 빨리 발견하면 대부분 뭐 그렇게 막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저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데, 저 강박대라는 거는 보호사님들이 저렇게 하면은 저거 사지 강박을 하면 저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아, 잠깐 풀어줬구나. RT라고 하는 거 이제 리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저게 강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뭐 보호사님들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진들이 처방을 내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박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꽉 낀다고 불편하다고 하면 조금 풀었다가 다시 묶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강박이 일종의 치료의 치료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약간 행동치료라고 해서 뭐 특정 행동, 공격적인 걸 반복하거나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한하는. 근데 뭐 당연히 폭력적이고 자타의 우려가 있으면 강박을 하는 건 맞지만, 또 미리 약속된 어떤 행위에 이제 환자랑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걸 한. 행동을 하면 강박을 하겠다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저런 사람은 지금 글쎄 약간 일단은 좀 안 좋은 건, 오빠 돈방 자살을 기도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사실 보호자랑 환자를 분리해서 입원시키는 게 맞지. 아예 다른 병원이. 그렇죠.
무섭대. 아빠가 선생님 좀. 뭐 이건 아직 내용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작가가 아빠를 굉장히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 보면 저 상황에 되게 과하게 몰입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죽기 얼마나 트라우마야. 자기가 믿었던 아빠가 같이 죽자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지쳐서 살 바에 차라리 같이 죽는 게 더 낫다고. 개소리야. 분명히 아빠와 관련된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걔보다 못하니까 진짜 간만이다. 근데 왜 또 저기를 혼자 가? 아까 그 옆에 직원들 있으면 같이 보지. 괜찮아. 문강태 보호사님이 또 바로 등장했어. 별로 저런 상황인데 공포가 없어 보여. 아빠 같네. 어릴 때 저게 트라우마였네. 아빠가 죽이려고 보호사가 되면 싸움 잘해요. 보호사님들 중에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뭐 유도했던 보호사님도 있었고 좀 저렇게 좀 제압을 하실 때는 유도 이런 게 제일 좋다고. 유도, 주짓수 이런 게. 찔렀어? 근육질 팔을 보니 문강태 보호사님 팔이네. 지금은 좀 빠져주면 좋겠네. 나 아까 겁도 안 느꼈잖아, 아프나요? 공포를. 그리고 찔렀는데도 죄책감을 안 사람 환자예요. 느끼라고 하잖아. 뭔가 감정이 없는 거. 그러게. 이건 환자가 아니라 약간 타인의 정서를 벌레야. 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아기 때는 되게 무서워하는 그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감정을 좀 되게 억제하나. 그리고 아까 저 환자가 지금 보호사님뿐만 아니라 양복 입은 사람들도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과 병동이 막 그렇게 보통 크진 않아가지고 보호사님들이 막 대여섯 명씩 근무하진 않거든. 그래서 힘들 때는 각 대학병원에 이제 보안 요원들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보안요원은 정신병동뿐만 아니라 모든 병동에 다.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주로 응급실의 난동이나 응급실에서 이제 주치자들 상대하시는데, 이제 주로 정신과에서 이제 보호사님들이 이제 좀 제압할 환자가 있는데 절대 혼자서 제압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고 혼자서 제압하다 보면 좀 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호사님 뭐 여러 분과 그리고 보안 요원분들 4-5명 이렇게 한꺼번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빠가 진료할 때 오빠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칠 뻔한 적 있어? 많지. 정신과는 아마 한 90% 이상이 환자한테 한 번씩은 만져봤을걸. 그럼 항상 상담할 때 보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지. 모든 환자한테 그러진 않는데, 사실 처음 보는 환자거나 또 그 폭력이 아주 예측하기가 100%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위험하죠. 최근에 뭐 그 환자한테 맞았다라는 정신과 선생님도 계시고, 뭐 문강태 보호사도 보면은 뭔가 어쨌든 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그냥 지쳐 있는 것 같아.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웃고 기분 좋은 사람처럼 물론 하지만 이제 그냥 지쳐 있고 뭐 화도 안 내고 무기력하게 뭔가 저런 일이 한두 번 겪은 것 같지도 않고. 그 간호사님이네. 안아보네 서로? 사인 하나 받자고 3시간 걸려 달려올 정성이면 친구인가 보다. 친구였네. 근데 친구가 좀 되게 미안해하는 듯한 느낌이다. 뭔가 오히려 당당하게 욕을 해야 되잖아. 야, 너 이렇게 어떻게 이래? 뭐 좀 해. 그래야 되는데 뭔가 더 보면서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인데 느낌이? 둘 사이에도 뭐가 있나? 뭐지? 바람 피워서 난 건가? 누구를? 주리라는 저 간호사가 외도해서 난 거 아니겠지? 몰라. 부부의 세계 많이 봐가지고. 뭐가 있구나. 나비가 날아들겠지. 어떤 시기면 항상 그 병원에서 더 일하지 못하고 그만두는구나. 거긴. 뭐 형님은 뭐 여기도 뭐 아직까지 상처가 좀 있나 보다. 그 아직은. 시간을 못 채우고 계속 그만두네? 뭐 나비가 날아들 때? 오늘을 잊지 마. 아까 할 일 있다고 다시 병원 갔잖아. 음. 사인해서 주고. 오늘 잊지 말라고.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 어린애일 뿐이야. 정작 작가는 저런 글을 써놓고 이겨내지 못해서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애가 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래도 동화 내용은 좀 희망을 주네, 메시지가. 막상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애한테 이걸 잊지 말고 과거를 이겨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던지고 싶은 것 같은데. 그리고 문강태 보호사가 어쨌든 나비가 날아다닐 때쯤이면 계속 병원 그만두고 형 옆에 아마 있어야 될 정도면 뭔가 엄청난 그게 있네.
끔찍한 기억인 것 같아요. 약간 애니버서리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떤 기념일마다 저런 트라우마가 반복되는 걸 겪는 사람이 있지. 어느 특정 날에 모두가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게 반복될 때마다 좀 우울감도 보이고 불안감도 보이고. 그 시기가 될 때마다. 응. 그럼 그게 올 때마다 이사를 가나? 그러네. 와, 운전 저런 식으로 해? 그냥 반사회적인 성향이 엄청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겁도 없고 약간 반사회적인 성향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죄책감도 없고 공격적이고 약간 지루한 거 못 견디고 저렇게 위험한 운전이나 이런 거 좀 즐기기도 하거든. 약간 너랑 비슷한 것 같아. 내가 하는 사회적인 뾰족한 거 다 숨기는구나. 왜 저렇게 자꾸 뾰족한 걸 훔치지? 뾰족한 거를 모으는 게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내가 이거 뾰족한 걸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라는 공격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해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욕구를 저런 뾰족한 물건을 받으면서 수집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거는 내 환자 중에서도 있었던 얘기인데 누군가 이 뾰족한 걸로 나를 찌를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걸 자치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찌를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치우는 사람도 있고 양심이 인격이 양심에 구멍이 뚫린 사람. 저게 어릴 때부터 저랬다고 하면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일 가능성이 크지. 보통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는 저렇게 청소년기 때부터 아동 그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보면은 좋아했어. 물에 빠진 걸 그냥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거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환자를 만나본 적 있어? 어우 많지. 그럼 약간 무서워 만나면은? 꼭 저렇게 뭐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게 아니더라도 되게 사회적이고 그걸 잘하면서도 누굴 되게 착취하거나 양심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인격 성향이 막 저런 범죄자라던가 저렇게 마녀같이 행동하거나 뭐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해? 오랫동안 어떤 정신치료 이런 걸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은 저걸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쉽지가 않지. 인격 장애라는 거는 사실은 나는 그렇게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거든. 나는 내 성격일 뿐이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좀 그러는 거. 어쨌든 저희 헬프님들이 또 한번 리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